쓰리고라고 하죠. 네. 고혈당, 네. 고지혈증, 고혈압 이 세 개 아이고. 중에서 네. 두 가지가 있으세요. 오. 네, 일단은 공복혈당이 126으로 일단 네. 당뇨, 네. 네, 고혈당이 있으시고요. 특히 이제 당화혈색소라고 해서 네. 그 한 2, 3개월 동안의 그 혈당 조절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 또한 7.6으로 높게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보통 6.5 이상이면은 이제 또 당뇨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역시 당뇨가 그동안 조금 있으셨던 것 같고 혈당 조절이 되지 않으셨던 상태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또 고지혈증까지 같이 있으신 것 아이고. 같으세요. 그래서 이 혈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체성분 분석에서는 이제 그 비만이 있으셨는데 네. 특히 이제 내장 지방이 많았잖아요. 내장 지방이 그냥 우리가 지방이 많은 그냥 지방 조직이겠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내장 지방은 약간 그 내분비 기관과도 같아서 염증 물질을 굉장히 많이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체내에 이제 염증이 조금 이제 염증 물질들이 많은 상태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좀 진단을 들으니까 아내분이 정말 하루빨리 면역 관리를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네.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 역전의 가족에 든든한 전문가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 계시잖아요. 전적으로 저희만 믿으시면 됩니다. 약간 그분처럼 뭐 아내를 위한 면역력 관리 방법 알려주실 거죠? 나는 본인이 알려주는 줄 알았어. 너무 당당하셔서. 빙의했어요.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면역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꼭 체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pH 수치입니다. pH 수치 그게 뭐예요? 자, pH는 수소 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우리 몸이 산성인지 아니면 알칼리성인지 알려주는 수치인데요. pH가 0에 가까울수록 산성, 14에 가까울수록 알칼리성으로 보는데 우리의 체내 pH 수치는 약 알칼리성, 즉 7.4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이 수치가 낮아져서 산성에 가까워진다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저하돼서 면역 반응을 악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결국 면역 관리를 위해서 이제 우리 몸이 산성화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몸이 산성화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이렇게 영화에서처럼 핏방울이 떨어지면 철이 막 녹고 이러는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제 쉽게 좀 비유를 해드리자면 네. 내 몸속에서 산성비가 내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 비 내리면 산성비라고 그 머리에도 안 맞으려고 하는데 그게 되는데. 몸에서 내린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면요, 몸이 더 빨리 녹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제 노화도 더 빨리 진행이 되고 면역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이제 각종 질병과 질환을 유발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독소가 쌓이고 또 각종 성인병, 또 염증 질환, 체중 증가로 인한 비만까지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pH 수치는 무조건 높을수록 그럼 좋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 체내 산성화를 피한다고 해서 이제 알칼리성이 돼야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산성과 알칼리성의 중간인 pH 7.4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시 말해서 pH 균형을 위한 중화 능력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내 몸이 산성비를 그냥 흠뻑 맞아가지고 산성화된 상태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이 산성화된 몸을 약 알칼리성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특히 알칼리성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오, 먹으면 되는 거였어요? 뭐 자신 있습니다. 먹는 건. 그거면 되는 건가요? 먹어서 된다니까 굉장히 즐거우시네요. 네. 갑자기 걱정이 좀 사라졌어요. 먹는 네. 것도 잘 먹어야 되는데 체내 수분 부족도 우리 몸을 산성화하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알칼리 식품 섭취와 함께 수분을 잘 보충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나이가 들면 몸속에 수분이 점점 빠진다. 그래서 물 마시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의 약 70%를 이루는 수분은 부족하면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신생아는 75%, 성인은 60에서 65%, 노인은 45에서 50% 정도로 몸속 수분 비율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훨씬 더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네. 알칼리 식품 챙겨 먹고 물도 챙겨 마시고 알칼리수는 없을까요? 이게 한 번에 이게 쫙 챙기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이제 제가 그래서 우리 향기 씨의 마음을 딱 알고 마침 제가 준비한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레몬즙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레몬즙. 아니 저는 이 수지 언니 따라서 네. 저도 이제 먹기 시작했거든요. 네. 아니, 그런데 레몬수가 알칼리수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찬성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다들 많이들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데 일반적으로 그 레몬의 그 신맛 때문에 산성 식품이라고 느끼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레몬은요,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분해가 되면 알칼리성으로 바뀌는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몬은 인체 내에서 이 산성과 알칼리성의 균형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질병을 촉진하는 산화 예방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역시 정말 수지 언니를 따라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니까. 언니 따라 하면은 몸이 아주 건강해집니다. 향기 씨가 이제 향기 씨의 멘토죠. 네. 맞아요. 근데 레몬이 면역력에는 어떻게 도움을 주는 겁니까? 자, 레몬은 천연 비타민 C 또는 자연에서 온 비타민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레몬 속의 풍부한 비타민 C는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레몬의 비타민 C 함량이 배보다는 약 19배, 와. 사과보다는 약 39배 많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많죠. 네. 이 비타민 C는 대표적인 면역세포인 T세포의 분화와 증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레몬을 섭취하면 그 속에 있는 풍부한 비타민 C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어디선가 봤는데 이 비타민 C는 체내 합성이 안 돼서 반드시 꼭 음식이라든지 영양제를 통해서 섭취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과일보다 레몬 속에 비타민 C가 풍부하다고 하니까 확실히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레몬에는요, 비타민 C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속의 염증을 줄여주는 플라보노이드, 또 이제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네. 그 항산화 작용을 동물 실험으로 확인한 바가 있는데요. 실험쥐에게 레몬 추출물을 섭취하게 한 결과 그 산화 스트레스 지표인 MDA의 생성이 억제되었다고 하고요. 또 간 항산화 물질의 수치는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와. 또한 레몬은 세포나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없애주고 천연 항생제와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감염에도 탁월한데요. 실제로 착즙한 레몬을 면역세포의 일종인 배식세포에 투여했을 때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는 줄어들고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산성화되기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과정이 곧 노화인 건데 레몬은 이 노화를 늦추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레몬 추출물을 매일 섭취한 쥐는 수명이 약 3주 증가했을 뿐 아니고요. 또 쥐의 안구 주위 병변, 또 모발 노화 같은 노화 특성이 느리게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레몬이 좋은 거는 알아요. 네. 그런데 직접 즙을 짜서 이렇게 챙겨 먹으려면 이게 너무 번거롭고 막 그런 과정들이 먹으려다가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한동안 이 술 많이 먹는 사람들 사이에서요. 네네. 이 술에다 레몬 넣는 게 유행해서 저도 무수히 많이 짜봤는데 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짜서 얼마나 진짜요? 힘든지 네. 보여드릴게요. 짜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꽂고 돌려야 돼요. 어우, 돌리면서 누릅니다. 오. 잘 짜신다. 근데 뭐 이게 한두 개면 짜겠는데 이게 이렇게 짜게 되면 이제 반개했어. 네,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거 하나. 아이고. 이 조그만 한자예요, 이거 조금. 그래가지고 언제 이거 매일 그러니까 먹을까? 이걸 네. 어떻게 못 먹겠어. 그러니까 이제 온 가족이 의미가 있게 먹으려면 이걸 한 서너 개서는 짜야 된다는 네. 얘기인데 근데 이거 아침마다 이거 너무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아요. 한쪽 손만 커지는 부분. 네, 이렇게 레몬즙을 짜봤는데요. 네. 이게 집에서 짜서 먹으려면 네. 이렇게 양도 적게 나올 뿐만이 아니고요. 네. 남는 껍질하고 씨는 또 버리게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이 레몬은 껍질에도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 성분이 되게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성분은 이제 우리 항피로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해서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할 때 생기는 산화 스트레스의 손상을 줄여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쥐의 수영 실험 결과에서 레몬 껍질 플라보노이드를 투여한 쥐는 대조군에 비해서 이 산화 손상 세포의 생존율이 증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영 신간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면역 노화의 주범으로 비만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아내의 고민 중에 살도 있었잖아요.
혹시 다이어트에도 레몬이 도움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면역력이 약해져서 몸속에 독소가 늘어나게 되면 비만을 유발하게 되는 건데요. 이 몸속 내장 지방이 연달아서 늘어나면 이제 독소와 염증도 연달아서 늘어나면서 지방 세포의 크기가 계속해서 커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레몬은 늘어난 지방 세포의 크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실제로 동물 실험 결과 레몬 식품을 섭취한 뒤 10일째에 세포 내 지질 함량이 크게 분화되며 감소했고요. 또 체중도 9.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관련된 인체 적용 시험도 있습니다. 20대에서 50대의 한국 여성 100명을 상대로 한 연구 결과 레몬으로 해독 다이어트를 시도한 그룹에서 체중, 비만 지수인 BMI, 체지방률, 허리둘레가 모두 감소했다는 결과입니다. 네.